훌륭하신 문재인 대통령께서 집값이 떨어지지 못하도록 해주셨거든. 안전장치를 너무 많이 걸어두셨어. 금리 인상에 너도 나도 집 안 사. 거래 절벽 내년 초까지 갈 듯. 전문가 6인 진단. 고점 인식의 다주택자 차익 실현. 고점 인식의 다주택자 차익 실현하려고 시장에 매물이 늘고 있다. 지방 공급 과잉 지역 매물 늘 듯. 그리고 하반기 집값은 약보합 전망 많아. 양도세 절세 매물 연말부터 나와. 양도세 절세 매물은 연말부터 나온다. 그리고 무주택자 내년 1분기 노려볼만. 지금 내년 1분기를 노려봐라 하고 기사가 좀 이러한 전망하고 있는 전문가도 있다. 반면 매물 많은 지금이 기회. 반론도. 야, 매물 많은 지금이 기회. 반론도. 이 반론을 펼쳐주신 분이 윤지혜 연구원이에요. 윤지혜 연구원. 부동산 R114의 윤지혜 연구원인 지금 매물이 많은 지금이 매수 타이밍이다 하고 이야기해 주셨고요. 고종환 씨는 청약 또는 내년 하반기 경매를 노려라. 근데 고종환 씨 언제 집사라고 한 적이 언제예요? 나 고종환 씨한테 한번 물어보고 싶어. 집사라는 시점이 언제였습니까 도대체? 폭락 나온다면서요. 지금 장기 사이클, 장기 침체기 나온다는 이야기가 언제쯤이야, 언제쯤. 자, 그리고 박원갑 씨는 내년 1분기에 주택을 매수하는 것이 나을 것 같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기 기사 요약본에 무주택자 내년 1분기 노려볼 만이 박원갑 씨 의견이고, 그리고 윤지혜 연구원 같은 경우는 매물 많은 지금의 기회 이렇게 서로 좀 대척점에 있다. 그리고 이남수인가요? 이남수 신한은행 지점장 같은 경우는 내년 하반기, 지금 고종환 씨가 내년 하반기 경매를 통해서 살아라고 했는데 이남수 이분 같은 경우는 지금 내년 하반기, 그리고 함영진 씨가 청약 혹은 금매를 갖다 이야기하고 있고요. 금매는 항상 옳다. 아포요의 주장. 금매는 항상 옳아요. 금매는 항상 옳아요. 자, 그리고 홍춘욱 씨 같은 경우는 내년 이후로 지금 전망을 미뤘습니다. 지금 매수 타이밍을 갖다가 그러면은 지금 당장이라고 이야기한 사람은 윤지혜 연구원밖에 없는 거야. 자, 지금 이러한 부분과 관련돼 가지고 매물이 꾸준히 늘고 있다. 자, 근데 매물이 꾸준히 늘고 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매물 금매가 많이 나와야 매물 수량은 실질적으로 시장에 어떠한 영향도 미치지 못한다. 제가 여러 번 방송을 갖다가 진행해 드렸던 내용이에요. 매물이 많다는 것보다는 금매가 훨씬 더 중요한 부분입니다. 지금 매도를 갖다가 하려고 내놨다가도 경기 침체가 너무 가속화되면은 이분들 같은 경우는 어떤 선택지가, 또 다른 도망칠 선택지가 있다고 말씀드렸죠. 도망칠 선택지가 뭐야? 바로 임대를 놔버리는 것. 자, 그런데 임대 시장은 어때요? 지금 임대 시장이 침체될 거란 이야기는 없어. 지금 어느 곳에서도 야, 임대 시장이 침체된다, 전세가가 하락한다, 월세가가 지금 떨어지고 있다, 이런 기사 한 군데도 나온 곳이 없죠. 그렇다면은 지금 매도를 희망했던 사람들의 물량들이 그대로 매물로 적재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임대로 돌려버리게 되면은 그 매물은 지금 실질적으로는 공인중개사에서도 파악이 안 된 매물도 상당 부분 누적되어 있을 수 있다라는 부분 말씀드립니다. 자, 어쨌든 이러한 부분, 매물이 늘어나고 있다, 매물 꾸준히 늘어나고 있다, 이 부분보다는 급한 매물이 얼마나 있느냐, 금매가 얼마나 있느냐가 훨씬 더 중요한 관건인데, 지금 금매를 내놓을 사람들이 심리를 생각해 보자고요. 지금 다주택자에 대한 규제는 점차적으로 지속적으로 완화되고 있습니다. 다주택자들에 대한 보유세도 일단 낮아지는 분위기에 있고요. 또한 우리가 지금 다주택자 양도세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일시적으로 유예됐다고는 하지만 아직 여전히 높은 수준의 양도세, 이 부분으로 인해서 사실 이것도 함께 생각해 봐야 돼요. 내가 집을 팔았다. 그럼 다시 사기가 쉬운가?
라는 부분에 대해서 어차피 지금 상황 다시 사기도 쉽지 않은 상황이다 라는 부분도 분명히 지금 시장의 걸림돌로 자리 잡고 있는 상황이죠. 따라서 시장이 전체적인 거래가 정상적인 순환의 단계로 아직 들어서질 못했다 라는 부분이 가장 중요한 요인일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거래량은 감소해는 가는데 지금 거래량 감소와 관련돼서도 가짜뉴스 너무나도 많아요. 이거는 뒤에서 좀 더 뒤에서 짚어드릴게요. 자, 널사랑이님께서 팔면 못 삽니다. 그게 정답이에요. 팔면 못 사요. 그러다 보니까 시장의 거래가 제대로 순환되지 못하고 있는 부분, 뭐라고 해야 될까? 지금 주맥경화라고 해야 되나? 돈맥경화, 주맥경화. 자, 그리고 빚이 넘쳐납니다 하고 디스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글쎄 빚이 넘쳐난다라는 부분과 관련돼서 이게 주택시장보다는 오히려 다른 현물시장에 좀 더 많이 치중돼 있을 가능성이 훨씬 더 높다. 왜? 훌륭하신 문재인 대통령께서 집값이 떨어지지 못하도록 해주셨거든. 안전장치를 너무 많이 걸어두셨어. 특히 서울 같은 경우는요. 왜? 대출을 안 해줬거든. 대출을 안 해주셨어요. 투자가 불가능하게 만들어놨어. 시스템 자체를. 대출 지금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 한 3년 차부터 대출 끼고 집 산 사람 있어요 서울에? 아니 대출 끼고 그러니까 실수요자들은 샀겠지. 하지만 투자로 대출 끼고 투자하신 분 계세요? 주택을? 이게 바로 문제인 거야. 이게 그러니까 금리 인상에 대해서 다주택자들 다 죽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아니라고요. 1주택자들이 제일 큰 피해자야 지금 어떻게 보면. 영끌하신 분들은 좀 힘드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공포스럽기도 하고요. 하지만 내가 지금 집을 팔 거야? 팔면 월세로 내몰려야 되는데? 그 부분도 뒤에서 기사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편적인 상식에서 바라보게 되면은 지금 상황이 너무 과도하게 시장을 흔들려는 부분이 있어요. 좀 이해하기 어려울 정도로 과도하게 시장을 흔들려는 분위기가 강합니다. 댓글창만 봐도 보리굴비님께서 맞아요. 저도 2주택자이지만 대출 없어요. 60억 정도 되는데 대출 1억 6천. 자, 60억 정도 되는데 대출 없음. 60억 정도 되는데 대출 1억 6천. S님께서 저희 동네에 1, 2월 단지별로 5건도 매매가 안 되더니 최근 2달은 단지별 13건씩 되더라고요. 경기도 새 아파트입니다. 아마 서울 세입자들 집 사러 온 듯요 하고 S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지금 의외로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어요. 지금 반등은 강남에서 나오는 곳이 아니다. 여러 번 말씀드렸어요. 올해 하반기의 반등은 강남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저가의 주택에서 반등이 강하게 나올 것이다 하고 말씀드렸는데 이러한 부분들이 서울에서 경기도로 밀려나신 분들의 입장에서는 여전히 경기도의 집값이 저렴하게 느껴질 수도 있다라는 부분 여러 차례 말씀드렸죠. 밀려나는 겁니다. 밀려나는 거예요. 밀려나면은 그 서울에서 전세 살던 사람들이 경기도의 집값을 보면은 싸 보이기 때문에 서울에서 25평 전세 살았어. 경기도라면 그래도 내가 경기도로 왔는데 30평대는 살아야지. 서울에서 30평대 살았어. 경기도 밀려났어. 적어도 40평대는 살아야지. 그러면서 그 지역의 집값을 올려주는 역할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반등이 원래는 경기도 쪽에서 나와야 되는데 경기도 쪽에 입주 물량이 좀 많은 곳들이 있어요. 입주 물량들이 인천 지역으로 해가지고 좀 입주 물량 많고요. 그리고 또한 수원 지역 쪽으로 입주 물량이 많아요. 그러면은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입주 물량이 많은 곳에 급매가 많이 나올 수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저는 항상 급매는 옳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이에요. 뭐 가격 쫓아가서 사라 그런 이야기는 앞으로는 하지 않습니다. 급매를 잡아라. 여전히 급매 근데 입주 물량만큼 급매를 유도하기 좋은 타이밍이 없어요. 왜? 잔금을 치러야 되는데 내 기존 주택을 좀 처분해서 잔금 치르려는 분들이 여전히 많다. 그런 분들은 급매로라도 매각을 한다. 그래서 입주 물량이 많은 지역에서는 급매를 노려라 하고 말씀드리는 것이죠. 우리나라 LTV와 관련돼 가지고 미국, 일본 LTV 80% 해주는 거 왜 안 보는지 모르겠네요. 저 윗분하고 말씀해 주셨는데 우리나라가 대출이 가장 적게 해주는 나라 중에 하나라는 거는 뭐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미사일님께서는 급매 없어요 유유 하고 말씀해 주셨는데
금매 타이밍이 좀 솔직히 말씀드리면 5월달로 지나갔어요. 그래서 집값이 하방 압력이 지금 어마어마합니다. 지금 언론에서 집값 폭락한다 하는데 폭락할 수 없는 이유가 또 한 가지 있습니다. 거래량 폭감 이야기하는데 이 이상의 거래량 폭감이 어딨냐. 지금 이 거래량 폭감 상태에서 지금 살아나고 있는 중이라고. 더 이상 거래량 폭감은 존재할 수가 없다고요. 다시 지금 뭐 1000건대 밑으로 내려갈 거야. 말이 되는 소리를 해야지. 자, 지금 매물은 꾸준히 늘고 있지만 거래로 이어지지 못하고 있다. 매물 이 부분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전문가들은 올 하반기 지방이나 공급 과잉지 위주로 매물 적체 현상이 심화될 것이라고 전망. 자, 그런데 공급 과잉지 위주로 매물 적체는 나타날 수 있습니다. 공급 과잉지 주변에는. 그런데 공급 시점이 물량이 다 정리가 되고 나면은 그때서야 물량이 다시 거래가 되기 시작하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공급 과잉지에서는 여러분들 한 타이밍 매도를 갖다가 미루시거나 아니면 급하실 경우에는 가격을 낮춰서 매도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공급 과잉 공급 과잉이 언제 끝나느냐? 해당 단지에 뭐 예를 들어서 우리 옆 동네 3000세대 짜리 단지가 입주를 해. 그럼 이 3000세대의 입주가 끝나는 입주 지정기일 끝나는 시점 이후로 가격은 급반등해 가는 현상 나타날 수 있고요. 이러한 부분도 같이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딱 내가 잔금을 치르기 전까지 이 매도인도 결정하게 됩니다. 금매로 나눴던 게 안 팔렸어? 그럼 전세 때려버려. 어쩔 수 없어. 잔금 내야 되니까. 그러면서 금매가 쏙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가격 급등 현상이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이러한 메커니즘을 이해하고 난다면은 여러분들께서 부동산 왜 떨어졌는지 그리고 가격이 왜 급 정상화가 이루어지는지도 이해하실 수가 있는 것이죠. 자, 지금 이에 따라 올해 하반기 집값 보합 내지 약보합을 나타낼 것을 보는 전문가들이 많다. 그리고 이 지점장은 5% 이상 조정될 것으로 내다봤다. 이 부분과 관련돼서 서울 기준으로 해서 5% 이상 조정되면은 앞으로 방송 적겠습니다. 진짜로. 올해 하반기에 5% 이상 조정된다라고 하면은 앞으로 방송 적겠습니다. 이건 불가능해.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왜? 계속 말씀드렸죠. 거래량 폭감 사태를 견뎌냈어. 거래량 지금 2,000건 미만으로 떨어졌어요. 근데 이게 장기화될 수가 없어. 어떠한 방법이든 2,000건 이상은 무조건 나와야 정상이에요. 2,000건 밑에서 이렇게 침체될 수가 없어. 이건 말이 안 되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그러면은 가격이 떨어져야 되는 게 정상이에요. 가격이 급락해야 되는 게 정상이야. 근데 지금 작년 10, 11, 12, 1, 2, 3, 4, 5 가격이 그렇게 떨어지질 않았어요. 오히려 KB 기준으로 올랐어. 한국 부동산은 떨어졌다고 이야기하는데 더 이상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113% 집값 올랐다는 한국 부동산의 말을 아직까지 신뢰하시고 싶으시다면 그거는 본인의 판단이겠지. 나도 뭐라고 못해. 그런 상황에서 하반기 거래량은 무조건 2,000건 돌파할 거예요. 무조건 2,000건 밑으로 떨어질 수는 없어. 이건 비정상 중에서도 한참 비정상으로 내려와 있는 상황인데 가격이 버텼어. 자, 그것도 생각해 봐야 된다. 왜? 급한 매물이 없기 때문에. 그리고 박가스님께서 경기도는 조정인 듯 하고 말씀해 주시는데 경기도도 케이스 바이 케이스라고 말씀드립니다. 아까 제가 언급드렸던 지역 인천 인접 지역들과 그리고 수원 인접 지역들은 좀 약간 쉽진 않을 거예요. 자, 일단 말씀드리고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쨌든 이러한 상황 속에서 윤지의 부동산 R114 수석연구원은 이런 이유로 수도권은 매매 가격이 3% 상승할 것이라 예상했다. 자, 이런 이유가 뭐야? 다만 전세의 월세화 현상이 빨라지고 정부가 생애 최초 주택 구입 대출을 완화할 계획인 만큼 하반기 매수 수요가 일부 회복될 것이라는 예측도 나왔다. 윤지의 R114 연구원이 이러한 이유로 수도권 매매 가격이 3% 상승할 것이라고 예상했다는 겁니다. 자, 이 부분도 분명 응당 맞는 이야기예요.
한국 부동산원 월간 매매 지수 가격에 따르면 한국 부동산원이야. 수도권 아파트 매매 가격 지수는 지난해 6월 100을 기준으로 5월 107.6을 기록했지만 전월세 통합 지수는 104.4로 상승폭이 상대적으로 적었다. 부동산 R14의 조사 결과 올해 하반기 서울의 아파트 입주 예정 물량도 상반기보다 40% 감소한 상태다. 홍춘욱 리치고 인베스트먼트 대표는 전세는 공급 물량의 핵심이라며 입주 물량의 감소는 전세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쳐 서울은 강세를, 수도권은 보합을 나타낼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내 집 말은 내년으로 미뤄야라는 이야기도 나오고요. 그리고 지금 금리 이야기가 나왔어요. 금리 이야기가 나왔는데 금리 또 7% 이야기 해주셨는데 이것도 아부 뉴스에서 매번 했던 이야기 또 하고 또 해야 돼. 자, 금리가요. 시중은행 금리가 일반적인 금리가 있고요. 최상단의 금리가 있고요. 최하단의 금리가 있습니다. 최상단의 금리가 지금 5.5에서 7%, 6.9%가 나온다고 해요. 5.5에서 6.9%가 최상단의 금리. 그러니까 제일 최저급 신용도가 제일 낮은 사람들. 이 사람들은 대출이 은행에서 거의 대출 될까 말까 한 사람들이 그 상단 중에서도 최상단 6.9%. 7% 나올지도 모르겠다. 본인의 상황이 그런 상황이세요? 본인의 상황이 제1금융권 대출이 거의 어려울까 될까 말까 턱걸이하는 상황이세요? 그렇다면 7%가 맞겠지. 그럼 집 사지 마세요. 그럼 집 사지 말아야지. 먼저 본인이 신용도를 올리셔야지. 자, 7% 대출 금리 나오시는 분은 사지 마세요. 자꾸 7%를 얘기한, 그러니까 이게 언론이 사람들을 망쳐놔. 언론이 사람들을 망쳐놓는다니까. 이 영상 시청하시는 분 중에 1금융권 대출 안 될 정도의 분들이 이 영상을 시청하시는 분들이 없어요, 별로. 그런데 안 되는 분 한두 분 와가지고 나 7% 나온다라고 이야기하면 뭐 나보고 어쩌라고. 자, 어쨌든 지금 대체적인 전문가들의 의견은 내 집 마련은 내년으로 미뤄야 한다 하고 이야기를 했다고 하는데, 이 부분은 뭐 전문가들의 의견이 항상 맞는 부분은 아니고요. 올해 하반기 보자고요. 자, 그리고 6월달 어떻게 될지 정말 궁금하네 나는.